수원하산박물관장 한동민입니다. 오늘은 수원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들, 이제 청주 때부터 화성의 아름다운 춘팔경, 수팔경, 즉 화성 16경에서 수원 8경까지의 변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동아시아의 천년 동안의 문화 현상 중에 하나가 8경 문화라고 일컬어지는데, 중국의 이제 소상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 소수와 상강이 만나는 지역에서 8개의 그 직경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림과 아름다운 시, 이런 내용들을 이제 8경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자기 동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그려낸 거죠. 그래서 소상팔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북송 때 송정이 그렸다는 통설이 쭉 내려오다가 근래에 이제 그 시기보다 앞선, 100여 년에 앞선 우대 시기에 이성이라는 분이 이제 그렸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상, 특히 이제 군자라고 하는 이제 상징적 이미지와 더불어서 그것을 자연과 함께 매개하는 관념산수로서 인간과 자연이 이상적으로 조화된 그림들, 이것이 자기 동네의 아름다운 풍경과 연결시킴으로써 8경 문화라고 하는 독특한 동아시아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조선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18세기 이후에 8경 문화가 폭발적으로 표출되는데, 진경산수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산수를 그렸던 진경산수 이후 다양한 그림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림을, 내가 살고 있는 동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림으로서의 진경산수와 더불어서 또 여학문학 속에서 일반 민중들의 생활 여건이 좋아지면서 민화로도 그려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각종 이제 도자기 그림들, 연적이나 다양한 그림들이 그려지면서 8경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향유가 되고 있습니다. 소상 8경, 왜 소상 8경부터 얘기를 하냐면 화성 8경, 수원 8경까지 가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모래밭에 내려가는 기러기라고 하는 평사 낙안서부터 이제 어촌의 석양이 비추는 저녁 풍경까지 많이 우리가 봤던 글귀들이죠. 평사나간, 원포, 기범, 산시, 청남, 강천, 모설, 동정, 추월, 소상야우, 연산, 안정, 어촌, 서초까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려졌는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죠.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이제 화가였던 안견의 그림으로 전해지는 이제 평사낙연도인데요. 모래밭에 내려앉는 이제 기러기 그림들인데 이제 어처구니 모습들로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는데, 이거는 현실과 이상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이제 그린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면 산시 청남, 그러니까 이제 약간 우리의 상황은 좀 애매하긴 한데, 이제 산 속에 있는 저작거리,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높은 산 속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시가 형성되어지는데, 따지고 보자면 이제 관념 속에 만들어지는 것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산 속의 시장, 저작거리가 멀리 보이는, 그러면서도 청남이라고 하는 것은 푸르른 그 남기, 약간 아지랭이가 어울리는 그런 기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스러움과 우리가 사는 일상적인 이 같이 조화를 이룬 이상적인 공간을 산과 저작거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 속이 조화로운 이상적인 공간을 또 관념적으로 형상한 이제 그림이죠. 조선 후기가 되면 대표적인 이제 화가가 경제정선과 단원 김원도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 정선인데 경제 소상강의 밤비 내리는 풍경, 소상야후라고 하는 그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외부 세계의 횡포에 휘둘려지는 이제 자아를 위로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소상팔경도는 우리가 꿈꾸는 이제 이상사회를 사대부들이 관념 속에 형상화시켜냄으로써 자연 속에 안분낙도하는 삶을 꿈꾸는 것이었죠. 그런 이제 팔경이라고 하는 이제 문화가 뭐 팔영 혹은 이제 구곡, 십영, 십경, 십이경, 십오곡, 십육경 이런 식으로 점차 내가 살고 있는 이제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을 집견해내는 이제 수량들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팔경 그러면 관동팔경 되게 유명한 것들 중에 혹은 이제 뭐 단양팔경 이렇게 이제 널리 회자가 되고 있죠. 되게 오래된 고을 나름대로 유명한 사대부들이 살고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 다 팔경이 있었다 보시면 돼요. 북독팔경은 처음 이제 조선이 개국하고 난 뒤에 한양을 이제 도읍으로 이제 삼은 뒤에 한양의 아름다움을 이제 표현한 것이 한성팔경이라는 이름도 있겠지만 또 한성은 나라의 도읍이라는 자부심 어린 표현으로 국도팔경 혹은 또 남산의 8개 풍경을 또 그리거나 또 마포 혹은 용산 혹은 또 이제 북악 아래쪽에 있는 이제 장동, 북촌, 서강, 한강 뭐 이렇게 하다못해 이제 궁궐 안에 있는 귀장각의 아름다움을 읊은 정조의 시가 또 귀장각 팔경으로 그러니까 각각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름다움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시로 지을 수 있고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이름을 얻은 것은 관동팔경과 단양팔경. 웬만한 동네 다 있다고 봐야죠. 충주, 밀양, 진주, 여주, 강릉. 예를 들면 우리 수원 같은 경우도 남양팔경, 화성팔경, 이제 안성팔경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독특한 것은 이제 주자가 이제 운둔하면서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었던 이제 무의구곡이라고 하는 것을 무의구곡가라고 하는 시가를 만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그 무의산절하게 9가지 풍경. 뭐 이 같은 경우 고산구곡 또 대표적인 구곡 가운데서는 화양동 구곡, 화양구곡이라고 송시열이 지금도 여름에 화양동 계곡에 되게 피서를 많이 가잖아요. 그 화양동에 은거하면서 9개의 풍경을 또 그려낸 화양구곡이라는 게 있고 또 태계 같은 경우도 이제 도산 안동 일대 토계 일대 도산을 12개의 이제 아름다운 풍경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 시경 같은 경우 십경도 있지만 이제 뭐 한성 시경, 화성 시경, 지리산 십경 혹은 뭐 이제 영주, 그러니까 제주도 12경이라든가 울산, 포항 12경이 있는데 가장 국내에서 큰 이 집경의 스케일이 가장 컸던 게 화성이었던 거죠. 화성 16경. 다시 말하면 팔경이 2개 있는 거예요. 춘팔경, 추팔경.
합해서 16교. 이만큼 이제 정조를 비롯한 화성을 이제 쌓았던 당대의 이제 정조를 비롯한 이 당대의 사대부들이 화성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다는 것을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화성 16교, 전국 최대의 규모죠. 관동팔경 하면 뭐 되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북쪽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총석정, 뭐 입석 돌이 서 있는 모습들이 있는 곳이고, 뭐 여러분들 언젠가 한번 가봐야 되겠죠? 통일되면. 그리고 이제 채국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단양팔경의 상성암, 뭐 여기는 지금도 많이 가볼 수 있는 곳이죠. 뭐 아까 장동팔경 얘기, 장동을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북악 아래 지금 현 그 청운동 일대, 그러니까 그 일대를 장동이라고 하는데, 안동김씨의 새거지라고 해서 이 지역을 특별히 그 안동김씨 가운데서도 장동김씨라고 해서 김조순으로 대표되는 김병학 이제 이어지는 장동 일대, 경부정선의 외갓집이 있었던 곳이기도 해서 이 지역을 많이 그렸죠. 장동 팔경 가운데 청풍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송시열의 화양 구곡을 건신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는데, 화양 구곡 가운데서 세 번째 경천벽이라고 해서 그 화양 계곡의 서북 쪽에 있는 이제 경천벽을 그린 풍경입니다. 드디어 이제 화성을 볼 수가 있는데, 화성 전도가 이제 화성 성혈계의 흑백으로 되어져 있는 그림이 있지만, 이 화성 전도는 이제 정조 임금이 어머니 혜경 씨를 위해서 한글로 만든 그 정리의계가 지금 현재 프랑스에 있잖아요. 프랑스의 그 책자로 되어져 있는 12책이 지금 이제 동양어학원 대학교에 있고, 이 책본으로 되어져 있는 게 파리 국립도서관에 있죠.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수원시 인터뷰에서 가서 이거를 이제 대여해서 화성에서 전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끝내 프랑스에서는 국내에 들어온 거는 외국 반출이 안 된다는 법 조항을 만들어서 결국은 원본은 이제 대여를 못하고 이제 이미지를 이제 저희가 이제 대여를 해서 복제를 해서 저희 화성박물관하고 화성사업소에 원본 복제를 한 것이 지금 와 있죠. 어쨌든 아쉬움이 크지만 지금 현재 필사본으로 되어 있는 이제 화성 전도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화성 전도와 화성 병풍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화성 전도 같은 경우가 병풍으로 13개가 만들어져요. 큰 병풍, 그러니까 임금이 보는 어람용으로 춘, 추, 그 다음에 여름, 화성 전체 그림을, 지금 아까 봤던 이 그림을 지금 이건 봄에 본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그림과 가을 그림, 병풍으로 이제 전도로. 이게 이제 또 조그맣게 중병풍으로 두 개를 화성행궁에 이제 배설용으로 그려서 주고, 또 큰 병풍으로 두 개를 종이로 만든 병풍, 그 다음에 비단에 만든 화성부의 화성 전도를 그린 병풍, 그 다음에 최재원을 비롯해서 화성을 쌓을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6명에게 또 병풍을 이렇게 부상으로 내려주기도 하고, 또 그 밑에서 각각 뭐 이제 중군이라든가 별좌, 별강들, 또 화성을 쌓을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30명에게 족자로
화성전도를 그려서 엄청나게 병풍이 13개가 만들어졌고 족자로 30개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현존하고 있지를 않아요.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화성전도가 2개가 있는데 이제 정조 때 바로 그때 그린 거 같은 게 하나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6%로 된 게. 그리고 10폭짜리가 하나 있는데 확실하지가 않은데 지금 현재 이 13개가 되어져 있던 것들이 어디선가 나와줘야 하는데 이거 가져오면 곧바로 저희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화성 16경 병풍이 춘팔경, 추팔경에서 화성행동에 상설하게 정조 임금이 화사였던 다은 기몽도에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내려줬죠. 서성 우렵도 지금 이제 춘팔경 8폭으로 한 틀, 또 봄 춘팔경으로 8폭 한 틀이 있었던 건데 지금 현존하는 거는 서성 우렵도하고 함정 풍부도가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족자 형태로, 그러니까 지금 국립 서울대 박물관에 두 폭이 현존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서성 우렵도인데 지금 이제 서쪽에 있는 성, 다시 말하면 이제 팔달산자락에서 지금 이제 사냥하는 그림이 있는 거죠. 서장대가 보이죠. 서장대가 보이는데 그 서장대 밑에 자세히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요 사람들이 지금 매를 이제 손등 위에 올려놓고 매사냥을 하는 이제 그림이 그리고 요 일대는 지금 뭔가를 쫓아서 사냥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제 모습이죠.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제 이쪽 그 숙지산자락의 북둔에서 지금 사냥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죠. 이거는 이제 미로한정에서 국화를 감상하는 한정풍부이라고 하는 그림이죠.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미로한정 육각형의 정자죠. 여기가 지금 행궁이거든요. 저기 서장대 올라가는 팔달산이고 여기에서 지금 국화를 감상하는 그림이에요. 지금 이제 요 그림 상세한 것들을 그려놓은데 지금 국립 파리박물 도서관에 있는 이제 채색화에 보게 되면 미로한정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되게 상세하게 잘 그려져 있죠. 1796년에 이제 9월달에 완공이 되고 이제 낙성현은 10월달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조 임금이 1789년에 이제 아버지의 무덤을 화산으로 옮기고 난 뒤에 현용원으로 명명하고 그 이후로 정조 임금이 승하할 때까지 13번을 이제 능행을 하잖아요. 원행, 그 당시는 원행이죠. 그리고 난 뒤에 정조 이후에 조선시대의 조선 후기에 모든 임금 7명, 즉 다시 얘기하면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순종까지 모든 임금이 찾아왔던 유일한 도시가 수원이에요. 즉 용능과 나중에 정조가 승하하고 난 뒤에 건능을 참배하러 모든 임금이 찾아왔죠. 그것은 이제 순조 이후 헌종, 더 나아가서는 고종까지 모든 임금들은 이제 사도세자의 직계로 왕위가 계승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서울에서 쭉 내려오다가 정조가 1795년에 어머니 해경공 씨를 모시고 회갑잔치를 크게 8일간의 잔치를 베풀었을 때 이제 시흥으로 오는 길을 새로 뚫고 수원 별로를 만들잖아요. 그 전에는 남태령을 넘어왔던 길을 피해서 이제 시흥을 통해서 오는 그 길로 오는데 그 길이 결국은 일본 국도가
되는 것이고 향후에 1905년 경부철도가 뚫리는 것이기도 하죠. 이제 지색고개를 넘어오면 계곡정교, 밀당, 일용리, 여의교, 만석거, 기아동, 대유평, 영화역을 거쳐서 관길야, 장안문을 들어오면 이제 성안의 행궁에서 한번 무술을 하고 팔달문을 나가서 매교를 거쳐서 이제 버드네, 유천, 상유천, 하유천, 상유천, 하유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상유천, 하유천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천은 버드네죠, 버드네. 버드네는 우리가 쭉 뻗어내렸다고 하는 하천에서 생긴 순수한 우리말이죠. 그게 이제 한자 말로 표기가 되니까 버들유자를 써서 유천. 그래서 윗버드네, 상유천, 아랫버드네, 하유천. 하유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유천, 상유천. 그리고 한교, 옹봉. 지금 옹봉은 이제 비행장이 되어버렸죠. 옹봉. 대왕교, 그 다음에 파소, 유천면, 까치고기를 지금 작현으로 이름을 바꿨죠. 안녕리, 사성교, 만년제, 이제 능원 가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여의교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원래는 진목정이었는데 정조의 이름이 바꾸라. 그래서 여의교로 바꾼 거고, 또 여기 하유천 같은 경우 원래 삼거리였었는데 삼거리가 좀 촌스러웠었나 봐요. 하유천으로 바꿔라. 그래서 황교는 소황교, 원래 황교는 대왕교, 이렇게 유천면은 작현, 유근교는 사성교, 이렇게 이제 정조의 이름이 바꾸라고 해서 바뀐 거죠. 여기서 저희가 이제 주역에 봐야 할 것들은 만석고, 대유평, 관길야, 매교, 하유천 이런 명칭들이 정조가 명명을 했다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화성 16경으로 집견이 된다는 것. 그 사실입니다. 한글본 정리기계가 그러니까 정리기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건 48 지금 이제 프랑스의 동양어학원에 있는데 이제 거기를 보게 되면 이게 있어요. 여기 보면 볼까요? 화성 16경을 춘추 8경으로 나눠서 화사 김홍도의 그림으로 초병 주자를 행궁에 올려오니, 그러니까 화사 김홍도의 그림을 그려서 병풍을 만들어서 병풍 두 틀을 행궁에 뒀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문본으로 되어져 있는 화성성형이계나 정리이계는 그림을 이제 병풍을 몇 자 그렸다, 얼마 들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누가 그렸다는 사실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글본 정리이계에 명확하게 지금 화사 김홍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홍도한테 얼마를 준 것도 있어요. 그림을 공짜로 그리게 하지 않고 그림 그렸던 김홍도에게 돈을 주죠. 자, 화성 16경에 있는 한글본 정리이계의 내용이에요. 그럼 화산의 상스러운 안개를 쭉 설명을 해요. 화산은 이제 원소의 뒷산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 화산을 지금 하소동에 있는 화산 여기로 이제 처음에 봤었어요. 화산소에 저렇게 멀리 가서 그러니까 이제 요 성 읍내에 있는 화성에서 근처에 있는 거를 다 그린 게 아닌가 맨 처음에. 그러니까 화성 8경 같은 경우에 이제 화산 척촉이라는 것도 있고 화산 두견이라는 게 있는데 그 화성 8경 말고 수원 8경 당시에는 화산을 이제 여기 화성에 있는 화산으로 착각을 했었죠.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되게 어렵죠. 유천, 창현, 버드네의
비견 후에 안지장이 낀 경치. 오개시마. 오개는 지금의 매항교죠. 거기서 꽃구경. 기랴 관상. 이거는 아까 봤던 정조임금이 능행을 때 관기랴, 대유평 이런 거를 모르면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기랴 관상. 관기랴에서 뽕나무를 보는 풍경이에요. 관기랴가 어디냐? 아까 얘기했던 대유평 바로 앞에, 그러니까 북문 바깥에, 북문 밖의 평야를 관기랴라고 하는 거고, 밑에 신풍사주, 신풍루, 신풍루를 알아요? 여기서 우리가 향음주례하는 풍경을 그린 거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대유농가, 대유? 이거는 우리가 대유괴라고 해서 역경에 가장 좋은 괴 중에 하나잖아요. 그 대유를 정조임금이 여기는 넓은 평야니까 여기서 만석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대유라고 해라. 대유평이라고 명명한 거예요. 그 대유평에서 들노래하는 풍경. 그러니까 아주 평화롭으면서 풍요로운 어떤 걸 꿈꾸는 거죠. 그 대유농가. 그러니까 대유평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상당히 추상적이지만 이런 이제 아름다운 풍경들. 화우상구. 화우. 그러니까 화성의 역. 그러니까 영화역이죠. 영화역에서 그 말을 뛰어놀고 있는 말. 그러니까 영화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양재역을 없애고 수원에 있는 영화역으로 역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양재역에서 말 타고 이제 이렇게 저 아래쪽 지금의 그 판교로 해서 용인 쪽으로 쭉 내려갔던 길을 이제 수원별로를 만들고 역을 영화역에서 양재역에서 영화역으로 역을 옮기면서 모든 이제 남쪽으로 가는 사신들이나 사람들이 영화역을 거쳐서 가게끔 함으로써 수원이 남쪽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 더욱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역에서 그 뒤에 그 산자락에 말을 풀어놓은 그 모습이 또 되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하정범일. 하정은 연꽃이 있는 연못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는 바로 만석고. 영화정이 있는 만석고에서 체이라는 거예요. 체이 되게 특이하죠? 여태까지는 이거를 우리는 하정범익으로 읽었어요. 원래 익이 맞아요. 한자말로. 그런데 화성 16경 한글본 정리익의 당대의 사람들이 화정범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색이 된 배, 그러니까 색깔이 칠해진 배를 뜻한 게 체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봄 풍경이에요. 화성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화산에 이렇게 암흑기 낮이 상스러운 그다음에 거든의 풍경, 오개에서 붙고 아름다운 봄 풍경을 그린 거고, 가을 풍경, 홍조는 뭐냐면 화원문에서 물이 쫙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원간창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이 마치 하얀 그 옷을 쫙 펼쳐놓은 것 같다는 거죠. 아름답게 물이 흐르는 모습을 한 거고, 석거, 황원을 또 뭐로 그러잖아요. 석거가 만석거라는 뜻이에요. 만석거. 아까 정조가 이제 1795년에 한 연못이 만석거잖아요. 지금 만석공원 있고, 그 옆에 만석거를 파서 둔전을 만든 게 북둔이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1799년 이 화성 16경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1799년에 서호, 지금의 충만제를 만든 건데, 여기는 만석거를 먼저 1795년에 만들었으니까 이게 1796년, 97년에 직경, 화성 16경은 곧 1797년 그 어간에 확실하게 만들어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귀한 반조.
여태까지 귀암이 어딘지 몰랐어요. 우리가 용두암은 알죠, 용두암. 그러니까 용현이라고 하는 지금 보면 바로 용현 제월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방아수리정이 있는 원래 용못이라고 하는 연못이 원래 있었어요. 화성 쌓기 전부터. 그런데 화성을 쌓으면서 그 연못을 더 넓게 팠죠. 그래서 용현이라고 했죠. 그런데 수원 사람들은 용현이라고 하지 않고 계속 용못 그랬었죠. 왜 용못이냐면 그 용못이 있는 바로 위에 용머리 바위가 큰 게 있어요. 그게 용두암이에요. 한자말로 쓰면 용두암이에요. 용머리 바위가. 그 용머리 바위 위에 세운 아름다운 정자가 방아수리정이죠. 그런데 수원 사람들은 방아수리정이라고 편말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용두각이라고 불렀어요. 용두암 위에 있는 집이라는 뜻이죠. 방아수리정보다 용두각이 더 쉬워요. 5글자와 3글자 차이죠. 용두각, 용두각이라고 불러요. 용현이라고 했는데 용현이라고 안 부르죠. 용몰. 지금은 용지. 연 그러면 연못 연자인데 뭐 연못이라는 느낌이 잘 안 오죠.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은 아는데 우리가 개성에 박연 폭포할 때 박연, 그렇죠? 혹은 저 철원에 이렇게 금강산 가다 보면 상부연 폭포, 상부연. 용현 잘 안 오니까 그냥 용못, 용지 이렇게 부르다가 화성 수원 팔도에는 용지 대월 이렇게 하는 거죠. 귀암반주는 귀암 용머리 바위가 있고 거북 바위가 있어요. 용이나 거북이는 되게 상서로운 동물이죠. 장수하는 동물. 귀암은 뭐냐면 거북 바위에 석양빛이 비치는 풍경이에요. 이 귀암은 한글번 정리이기에 바로 이제 남수문. 남수무 지금 현재 어떻게 동남강로 올라가는 지동순대 타운이 있잖아요. 그 새로 남수문을 복원한 그 남수문에서 동남강로로 올라가는 그 언덕의 큰 바위가 귀암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 귀암이 이제 상당히 깎여나가가지고 귀암의 느낌이 없죠. 어쨌든 팔달산 쪽에서 석양이 팔달산 쪽으로 뉘엿뉘엿 넘어갈 때 그 귀암에 대비치는 그 아늑한 풍경, 이게 귀암 반주죠. 그리고 아까 서성우렵이나 한정풍국은 현존하는 그림으로 남아있죠. 동대화곡, 동장대, 서장대, 거기서 화곡. 그러니까 우리가 관역이죠, 관역. 관역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금은 뭐 나무 판때기에다가 뭘 그렸잖아요. 예전에는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활을 쏠 때 나무에다가 쏘게 되면 화살촉이 이제 부서지니까 재활용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옷감으로 만든 그 포에다가 새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딱 맞추는 게 정곡이죠. 그 새를 딱 맞추는 게 정곡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래서 동대화곡이라고 하는 그 동장대에서 활 쏘는 그런 경관을 그린 것이고, 한정풍국은 미관정의 국화강상, 양루상설, 화양루라고 해서 지금 이제 남문에서 올라가다 보게 되면 화양루가 가는 용도가 있잖아요. 용도 끄트머리에 아름답게 만들어진 화양루에서 눈 내리는 풍경을 보는, 이게 이제 화성 16경 가운데서 추팔경입니다. 화정 범위는 아까 연꽃 물가에 채를 띄우미니, 이게 이제 한글본 정리이게 쓰여 있는 내용이에요. 이는 영화적인 것을 이룬다. 물 위에 2배를 띄우고 배 위에 채각이 있으니, 배 위에 채색이 되어져 있는 그 집, 요거 좋다. 배 위에 햇빛을 가리면서 또 아름답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채각이 있으니 목련 돛대로 위와 아래를 빙 돌며 따뜻한 봄에
넉넉한 풍경과 맑게 갠 가을에 밝은 달빛에 녹이는 허탕한 풍광이 좋기 산천의 아름다움에 대적할 것이다. 이게 이제 하장범일이라고 하는 춘팔경 가운데에 한글론 정리기에서 당대에 이제 풀어서 쓴 내용이에요. 그런데 화성선의의 제역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석거 그 배는 소정 작은 배 한 척이 길이 32척, 너비 8척, 5척. 그러니까 더 적은 작은 배, 소정 한 척이 선각 한 자가 설치된 게 있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데 얼마가 들었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기 여의도예요. 여기에 표석이 여의도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영화정이잖아요. 이게 여기 영화정이라는 표석이 있는 거예요. 아까 필로에 이렇게 이제 표석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영화정은 조심태 글씨로 있었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아름다운 이제 화성을 쌓고 난 뒤에 정조가 너무 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춘팔경을 만들어서 병풍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아름답게 향유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19세기에 수원에 살고 있는 일반 백성이 사대부일까지 그죠? 사대부가 그린 화성도예요. 화성 그림이에요. 보시면 제일 특징적인 그림이 보면 여기 매한교예요. 매한교가 지금 돌다리로 그려져 있잖아요. 요거는 1814년에 돌다리로 만들어져요. 원래 정조 때는 나무다리예요. 오경. 나무다리다 보니까 홍수가 나면 이 나무가 그냥 나무 다리 밑에 가마짝이라든가 나무 팥대기가 촉촉촉 걸리다가 휙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무다리가 파괴되고 하니까 매번 나무로 다리를 만들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돌다리를 만들자. 그래서 순조 때 돌다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누군가가 이 매한다리, 지금 우리 화성박물관 바로 옆에 있는 다리죠. 그 매한다리가 돌다리로 만들어진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다른 거에 비해서 이 그림을 되게 과장되게 그렸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행궁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서호인데 한미적인 보이죠.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 만석고 영화정이에요. 이게.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이 화성에 대한 자부심이 뭐냐면 여기 보게 되면 기와집으로 쭉 여기에 팔부작거리예요. 팔부작거리. 그리고 벚나무 쭉 있잖아요. 이게 남재 장류. 이거를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면 여기가 지금 방화 수유정, 여기 용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 남수문 여기 있고 규안이라고 하는 거북바위는 여기 있었고 용머리 바위는 여기 있고, 그래서 여기가 남수문을 지나면서 여기는 이제 이따가 볼 구산, 거북산에 귀산이 있어서 남수문서부터 내격까지의 이 여기가 거북내예요. 거북내. 그래서 부천동이 생긴 거죠. 하여튼 화성 일대를 자랑하고 싶은 거죠. 박윤묵이라고 하는 호가 전제인데 전제집의 화성 시경이라고 하는 이 양반이 순조 때 이제 62세 나이로 화성을 중수하는 책임자로 근무를 해요. 1832년. 화성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정조 때 이 박윤묵은 중인인데 중인 출신으로 정조의 상을 받아서 규장력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검사관이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 뒤에 인물들인데 천수경과 함께 이제 여학문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이제 정조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항상 그 돌아가신 날만 되면 북악산에 올라가서 건능을 바라면서 통곡을 할 정도로 정조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졌던 인물인데, 그의 전집에 보게 되면 화성 시경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10가지의 화성의 아름다움을 시로 그려낸 거죠. 그 중에 특이하게 화영전이 들어가 있고 성신사가 들어가 있고 되게 특이한 거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화성 16경에서 화성 시정이라는 걸로 조금 더 압축적으로 본인이 화성에 대한 어떠한 직경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이제 역사의 전통이, 제가 이제 근 10년 전에 모처에 가서 병풍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왔죠. 화성 8경의 시예요. 이게 접니다. 지금 거의 뭐 이게 화성 8경이라고 뭐 되어 있는데 팔자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아, 이거 화성 8경이 맞다.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사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읽어보게 되면 신풍효감, 신풍로에서 새벽 뿔빛을 이거 있잖아요. 병암간수, 지금은 이제 병풍바위가 지금 이제 사라져서 지금 현재 강남전상군 동상이 있었다. 거기가 병풍바위에서 이 석간수, 영천, 지금은 이제 어디냐면 그 행궁에서 팔단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그 화성열차가 갈 수 있게 길을 내면서 병암간수의 병암이 사라졌어요. 동성봉화는 동쪽에 있는 봉돈에서의 봉화가 올라가는 모습. 장대는 화성 장대할 때 장대잖아요. 동장대에서의 활쏘기. 방아수죠. 용현 순체, 되게 특이한데 용현의 순체가 이제 자라나는 모습. 그다음에 화엄문에서 물이 쫙 흘러가는 물소리 듣는 거. 그 다음에 서장대에서 먼 데를 보는 풍경. 지금도 우리가 서장대를 올라가 보게 되면 쫙 풍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화성 8경, 그러니까 당대의 수원의 사대부들이 내가 볼 때 화성의 가장 아름다운 8개의 풍경은 여기야. 아, 신풍로에서 뿔빛 소리. 병풍바위에서 그 돌 사이에서 나오는 샘물, 영천이 영천. 동쪽에 있는 봉화대, 동장도 하수리. 역시 방아수정이지. 방아수정 안에 있는 용현의 순체. 그래서 사실은 용현에는 지금 현재 순체가 아닌 연이 심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순체를 심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산에는 그 밭에는 인삼, 물에는 순체, 이럴 정도로 여름을 나기 위해서 항상 순체로 된 목이나 순체로 된 차나 이걸 이제 먹었던 건데, 그런 1급수에서만 자랐던 순체가 사실은 저희가 구하기 되게 어려워졌죠. 이것도 이제 수련의 물연꽃, 수련의 한 종류의 순체를 반드시 키워야 하겠다는 거죠. 자, 화성 8경이라고 하는 게 생긴 거라는 거죠. 수리를 해가지고 그런 모습인데, 이제 분명 화성이 분명하고 경자가 분명하죠. 여기 보게 되면 신풍효가, 병암간수, 동성봉화, 장대, 간사 이렇게 나오죠. 쭉 8개의 화경이 보이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천암선이 1905년 경부철도가 뚫리고 난 뒤에 이제 남대문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가면서 이 지역에 대한 풍물과 사람들, 역사적 사실들을 이제 찬가 형태로 내행의 찬가 형태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경부철도 노래.
경부철도가라고 하는 것이 1908년에 신문관에서 발행을 하는데 그 안에 우리 수원 얘기들이 나와요. 이 내용들인데 7, 8, 9, 10 가운데에서 보게 되면 지금 안양 이제 9부터 10과 같은 안양대 여기 닫아드니까 수원역이네. 유수부, 관찰부, 이름 좋다, 서호, 항미적, 농학교 쭉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림들도 보면 서호와 항미정이 지금 그림으로 사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화학문이 또 있는 거잖아요. 달바라 나가는 어찌 대학나 이렇게 쉽게 한글로 되어지는 거죠. 자, 11번을 보겠습니다. 달바라는 나가는 어찌 대학나 물 구경터 화학문 변은 없는지 운담 풍경 때맞춰 방한 슬정 등어 상년 겸하는 만석고르다. 이 1908년에도 이미 최남선이 화성 8경이든 수원 8경이든 이런 수원의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화성 8경가라고 하는 것이 매일신보의 1912년에 화성 8경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원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수원 국립고등학교 교사였어요. 수원에서 채록한,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채록한 미담, 아름다운 이야기나 소교, 기타 등등들을 이제 매일신보에다가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심사를 해서 상을 줬는데 2등상을 받은 거예요. 수원 8경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12전에 수원 8경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체록이 된 게, 그 체록이 이거예요. 화산 두견. 아까 화성 16경하고 차이가 나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점차 조금씩 수원 8경으로 가고 있는 모습. 화산 두견. 화산의 두견 진달래 꽃이에요. 화산의 두견. 나각 마을. 나각은 뭐냐면 동북공신도를 수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각이라고 불렀어요. 소라각. 왜 그러냐면 동북공신도를 올라갈 때 둥글게 이렇게 소라 둥글게, 우리 지금 이제 서울에 가보게 되면 청계천에 소라동 탑이 있잖아요. 그 뿔탑 동그랗게 동그랗게. 그러니까 소라가 소라처럼 생긴 이렇게 둥글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 나각에 떠오르는 달맞이를 나각에서 달맞이인 거죠. 화원관장, 화원문에서 물 쫙 품어져 나가는 거. 그러니까 여름 장마철에. 남제 장류는 남쪽의 제방에 축축 늘어진 버즈나무. 북지상류는 아까 북쪽에 있는 연못, 즉 만석도에 피어있는 연꽃을 바라보는, 감상하는 모습이죠. 광교적설은 광교산에 눈 덮여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서운학교는 아까 충만제, 즉 서호에 이렇게 해가 떨어지면서 석양에 물들어져 있는 모습. 팔달제경, 요건 한자를 이제 잘못 썼는데 풍경경자를 쓰는 게 맞는 건데, 어쨌든 팔달산에 이렇게 아주 정제된 아름다움, 이렇게 이제 아지레이가 핀 모습, 이런 풍경이에요. 이게 이원규가 1912년에 이제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일본인들이 수원에 가가지고 수원 8경을 읊어. 이렇게 남제 장르로 서호, 낙조, 휘 이런 식으로 시를 읊은 거예요. 이게 또 한편으로는 7번 팔달 죄미 경 나각 대월 귀. 이게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카이 마사노스케라고 하는 일본인이 1914년에 발전하는 수원, 그 다음에 1923년에 수원이라는 책 안에
수원 8경을 수록해요. 이게 이거예요. 남제, 장려, 서낙조, 화산, 척조 이건데 이 사람이 딱 뭐를 하면 이렇게 가요. 화산, 척초로 바뀌고 화산 두견이. 그러니까 진달래라고 하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달래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두견, 화산 두견, 화산의 진달래. 그런데 철쭉을 척촉이라고 하죠. 중국이나 일본은 척촉을 더 선호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직경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 팔달산, 서호, 화산, 화엄문, 광교산, 북지, 즉 저쪽 만석거, 남제 쭉 남쪽으로 쭉 되어져 있는 제방, 용현, 용지 이렇게 8개의 아름다운 장소. 이건 크게 변함이 없어요. 다만 그것을 서술하는 명칭이 조금씩 변화가 되거나 약간씩 자기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매일 신부에는 전혀 다른 게 또 하나 나왔어요. 뭐냐? 귀산 남양. 거북산에서 피사하는 거. 남양 특지 구미호에서 구산에서 남양. 구산이 어디냐? 거북산. 이게 지금 팔달산이고 지금 이게 용인으로 가는 길에 이게 녹산군고가 지금 저 구산에 있던 거를 다 통통하게 만들어서 지금 이제 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게 구산이에요. 지금 사라졌죠. 여기서 이제 피서하는 모습. 그런데 지금 없어진 거죠. 또 다른 나해성 같은 경우도 이제 누구냐면 삼천리를 주관했던 김동완, 파인 김동완에게 보낸 그 편지에 수원 8경에 대한 이야기를 써요. 내 고향 수원은 로마보다 더 로맨틱하다 이렇게 쭉 하면서 그림도 그릴 것도 많고 시도 그릴 것도 많은, 시대도 많고 화제도 많은 수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화성 8경을 얘기하는데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화홍장벽, 동산석봉 병암간수, 유천장지라고 하는 새로운 또 다른 표현이 나와요. 아까 화홍간창 이렇게 얘기하는 여기는 잔전, 졸졸졸 흐르는 모습. 화엄문 밑에 졸졸졸 흐르는 물. 동산석봉, 동쪽의 산에 있는 봉돈의 석양에 대한 모습, 석양 모습. 병암간수는 아까 병풍마을의 석간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표현이 달라. 유천장제. 아까는 남제장류였잖아요. 남제장류. 유천장제. 또 약간씩 다른 표현. 그럼 나해석이 자기가 이 표현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나해석 집에 있는 병풍에 있는 시일 거라는 거죠. 나해석이 전통적인 한학을 배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서양학문을 배웠는데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집에 이렇게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집집마다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수원 풍경을 읊는 거죠. 이러면서 향유를 한 거죠. 그게 시가 됐든 혹은 그림이 됐든 이게 이제 수원 아름다움을 이제 했었던 또 다른 모습이고 수원 역전에 있는 여관들이 자기 여관들을 안내하면서 광고 홍보지를 냈었는데 그 안에 수원 8경이라는 게 또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이원규의 수원 8경하고 거의 비슷한데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전혀 다른 표현. 북지상화가 또 나와. 북지상년이었는데 여기 그냥 상파로. 되게 재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장소를 집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원의 가장 아름다운 8개의 장소들이 이제 거의 정리가 되는 거죠. 여기로 이렇게. 다만 명칭만 조금씩 바뀌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변함이 없어요.
이제 한말에 아까 병풍시로, 신풍, 병암, 동성, 장대, 광수정, 용현, 홍기역, 서장대 이런 식으로 이제 화성 8경으로 화성 16경에서 화성 8경으로 갔다가 이제 수원 8경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장소가 8개로 거의 변함없이 이걸로 이제 가는 거죠. 광교산, 병암, 그런데 이제 병암이 없어져 탈락이 되고 이렇게 이제 가요. 이것도 한편으로는 이원규가 집경을 했던 이 부분이 수원 사람들이 다양하게 수원 8경이 이게 이렇게 하다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게 이원규의 수원 8경이 그 당시에 수원 사람들이 많이 불렀던 것들을 이제 체력을 한 거니까 이게 가장 핵심적인 원형이다 라고 보는 거고, 이제 일본인들이 직경을 한 것은 예를 들면 후스노 군장이 1913년에 잠깐 수원에 하루 만에 왔다가 시를 지은 거예요. 이렇게. 아니 그런데 혹자가 야, 이거는 일본인들이 수원 8경을 지은 거니까 야, 이건 없애야 돼. 새로 수원 8경을 만들자. 이런 논의를 한동안 했었어요. 우리가 쓸데없이. 제가 그건 아니다. 원래 수원 8경, 화성 8경, 화성 16경이 있는 게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한 직경을 하면서 문화적으로 향유하면서 이렇게 온 거지 일본 애들이 만든 게 아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시카고에 놀러 갔어. 그런데 시카고 8경을 내가 지을 수 있어요? 택도 없죠. 왜냐하면 이미 있는 거를 내가 보고서 시카고 8경이 있네. 그래서 다만 그걸 변형해서 시로 읊을 수 있는 그 읊은 게 후스노 군장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카이가 그대로 이거를 쫙 만든 건데 그것도 8달 제기, 8달 제경을 8달 제기로 후스노는 쓴 거고 이건 8달 청남으로 이제 사카이는 정리를 한 거에 불과해. 8달 청남도 수원 사람들이 쓴 거를 자기가 체육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화산 척초, 화산 두경이 됐든 화산 척촉이 됐든 왜 이게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고 하는 거냐면 이 일본인들은 화산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리고 화산을 가보지도 않았어. 가볼 수도 없어. 우리도 지금 용주사, 윤건능은 가보지만 화산에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화산을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존경해도 돼요. 왜 화산 두경이 나오는 거냐면 정주 이금이 화성 16경을 직경할 때 화성 춘 8경 나오는데 첫 번째가 화산 서해를 두었던 거예요. 왜 두었냐?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는 주산으로서 화산을 일반인들이 알아내었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화산 서해를 제1경으로 직경한 거예요. 그 흔적이. 내가 여기 수원 사는데 화산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산이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은 정조의 뜻을 이어받은 수원 사람들이 화성 8경 가운데서도 화산 두견을 첫 번째로 직경을 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왜 화산이 들어가는지를 모르죠. 그리고 본인들도 화산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각 망월, 나각 대월, 나각이라고 이 후스노는 이거는 100% 이제 조선인들이 만든 거를 그냥 따다가 그냥 시만 지은 용지 대월로 이렇게 바꾼 거는 나각이 없잖아요. 나각은 조선인만이 알아. 왜? 동북공신군을 나각으로 부르는 것은 수원 사람들만의 어휘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각을 빼고 용지대월로 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형은 이원규가 1912년에 수원 지역에서 집경한 수원 8경이 가장 원형이다 라고 보는 거고, 이거에 근거해서 수원 8경을 앞으로도 가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것이 옳고 그른 거는 정답이 없어요. 계속 뭐 이것은 향이 될 거니까 김원총 화백이 그렸던 거지만 여기는 보게 되면 또 8달 청풍,
청남이 아니라 통풍, 쉬운 걸로 가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계속 우리는 여전히 수원 8경을 향할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가는 아름다운 풍경들이 결과적으로는 화성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화성 8경이 이제 수원 8경이 그려져야 될 것이고 시로 읊어져야 될 것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아름다운 풍경으로 아름답게 또 이제 우리가 갖고 나가야겠지만, 정조가 직경을 했던 화성 16경을 더 많이 우리가 앞으로 원형을 찾아서 복원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화성 16경을 자꾸 이제 시로 읊고 그림을 그리고 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여튼 수원과 화성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경기도의 수도시가 수원이고,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이 경기도라고 한다면, 소크라테스의 상권론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중심은 수원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또 수원의 중심은 화성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수원과 화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